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되는 특수유아한테는 사실 친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도 특수유아와 함께 노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같이 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내는 성장의 기회가 되겠죠. 스스로 친구들과의 놀이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운 특수유아들한테는 교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유아 중심 놀이를 하는 상황에 교사들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일단 교사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서로 참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잘하고 있나 좀 살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힌트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몇 년 전 방문했던 유치원에서 보았던 남자아이들인데요. 3명이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3명 중에 1명은 특수유아였고요. 특수유아 아이가 딱지를 제대로 못 내려치니까 그 중에 1명이 나 봐, 날 좀 봐. 손을 쫙 펴고 엄지랑 나머지 이렇게 4손가락을 붙여서 딱지를 이렇게 잡아 라고 하면서 천천히 알려줬어요. 그러자 나머지 1명이 우리 앉아서 해보자. 앉아서 해보자. 그럼 승훈이가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같이 앉자고 하더군요. 너무 예쁜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승훈이가 단번에 성공하기는 어려웠지만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선생님은 이리저리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학급을 돌아다니시다가 이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슬쩍 지나가면서 사이좋게 놀이하는 새 친구를 칭찬하는 걸 잊지 않으셨죠. 그 학급의 아이들이 저는 제가 본 그날만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학급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학급 분위기는 교사가 특수유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급 내 한 명의 유아도 놓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원하려는 교사의 자세에서부터 일반 유아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특수유아를 바라보는 눈길, 말투, 그리고 행동 이러한 것들은 일반 유아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특수유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선생님의 시범이 중요하겠죠. 사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는 특수유아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급 내 가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학급 모토처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급의 모토는 그럴 수 있지야 이런 식이죠. 유아 수준에서의 다양성 존중의 태도를 실천하는 주문처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대집단 놀이나 소집단 놀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놀이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때 유아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잡고 잡히는 놀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잡는 건 무척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럼 너는 유령 스티커 이걸 붙이고 하는 걸로 하자. 그럼 우리가 유령 스티커 붙인 친구는 잡지 않는 걸로 하면 되잖아. 만약 네가 유령이 되기 싫으면 그때 말해. 그때는 우리가 너를 잡아줄게 라고 하면서 참여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잡고 잡히는 놀이가 들어가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가 술래잡기, 잡기놀이, 얼음땡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친구들이 집단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 절차나 규칙을 수정해주면,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선생님께서 살짝 아이디어들을 보기로 만들어서 좀 만들어주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양한 생각을 해주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일반 유아들이 잘해주고 싶어서 지나치게 대신해주는 걸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발장을 잘 못 찾는 특수 유아의 신발을 내가 넣어줄게 그러면서 대신 넣어주거나 가방 속의 물건도 다 꺼내주고 미술 시간에도 대신 붙여주고 오려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유아들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동생처럼 취급하는 학급 분위기가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가급적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누는 행동들을 수시로 칭찬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으로 취급하는 행동보다는 친구로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일과 안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 아이들이 변별하고 고쳐나갈 수 있겠죠. 또 가능한 특수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교사가 시범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아주는 것 대신에 신발장에 붙은 스티커, 여기 공룡 스티커가 있네, 우리 이걸 열어볼까? 이렇게 스티커를 가리키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배울 수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사회적인 규칙은 유아교육 현장에 많죠. 놀이 현장에서도. 사회적 규칙 역시 특수유아라고 예외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 걸 어려워하는 특수유아에게는 두 번째 서서 한 명만 더 기다리면 되게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시작한다든가, 친구와 둘씩 줄을 서서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규칙을 가르치는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 유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또래들이 참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가 참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과정에서 친구가 특수유아의 말이나 행동을 혹시 날 미워하나? 내가 싫어서 그러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선생님은 특수유아의 의사소통 메시지를 잘 알고 해석해 주는 거, 그게 도움이 되겠죠. 참으라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너는 친구의 메시지가 이렇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합된 환경은 특수유아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특수유아에게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말 외에 그림이나 몸짓,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의사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의사표현 방법으로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좋겠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유아라면 지금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선생님이 캐치해내고 그 아이가 해야 할 말을 옆에서 슬쩍 말해주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을 통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말을 배우거든요. 이 상황에서 들렸던 그 선생님이 했던 말, 그 말을 기억했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림 같은 걸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물 주세요 할 때 물컵 사진이나 물컵 그림을 보여주는 거, 또 혹은 더 인지적인 능력이 낮은 친구들, 말하자면 이해가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물컵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아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성취한 경험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잘 배웁니다. 모든 유아가 그렇죠. 따라서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사의 예민한 관찰과 적극적인 지원이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